자, 이번에는 암기 좀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기가 사실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손쉬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경영학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개념 같은 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 외의 거는 좀 지나치게 암기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암기는 또 이게 사고의 경직을 가져오거든요. 시험 문제가 나면 머릿속에 있는 암기되어 있는 걸 찾으세요. 문제에 보면 그게 없어. 그러면 이제 엄청 당황하게 되거든요. 약간 공부는 무조건 약간 이해 위주로 하셔야지 응용력 있는 문제 이런 거에서 답도 좀 찾으시기가 좋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암기도 좀 필요해요. 그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의 뭐 5가지 핵심 직무특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워야 되거든요. 친구 이름도 외우고 있어야 친구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학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외워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하시되 이론이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시기는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외워야 될 거는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거죠. 최근에는 문제가 40문제로 바뀌면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. 회계도 그렇고 재무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과락인 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. 암기는 어쨌든 하되 지나치게 암기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은 기출문제를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. 제가 전편에서 공부하실 때 너무 눈에 바르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기출문제만 이제 눈에 바르는 공부 그것만 안 하셔도 또 합격할 수가 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할 때는 이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외워지더라도 문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해설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. 학원 선생 하기 전에 저는 그냥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거나 이럴 때 그냥 쓰면 되니까 전혀 외울 필요 없었는데 선생을 하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래도 선생이 이 책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외워야 됐거든요. 그거를 할 때 기출문제를 엄청 자주 읽었어요. 기출문제 해설 MP3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읽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기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막 적어놓고 이렇게 막 생으로 외우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자주 읽다 보면 이제 시납으로 자기 몸에 와 붙거든요.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안 외워져요. 그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거나 제가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어요. 그 어려운 거는 어떻게 외우냐 하면 자기가 살아온 뭐 생활이라든가 뭐 자기만의 히스토리 있잖아요. 이런 걸 이제 결부시켜서 그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19금 뭐 이런 거라도 생각을 해서 외워야 된다.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응용하시고 자주 읽으시고 거기에서 잘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친구들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자신만의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외워야 된다는 거죠.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책이 있는데 책의 그 페이지 생김을 가지고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이제 이건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외우냐고 물어봤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제 제 책이 보면 다 컬러로 돼 있어요. 컬러풀하고 편집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이론 같은 게 이게 잘리지 않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서 이론 있고 그림이 그 밑에 바로 이렇게 편집을 신경 써서 해놨어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피들러 같은 경우에 그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. 그 페이지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허스티와 블렌차드 이런 리더십도 보면 제가 맨날 이제 뭐 모나리자 실루엣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또 그거가 약간 정규분포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페이지 생김을 아예 외워서 그 페이지 생김 때문에 약간 자동으로 연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또 외우시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데 합격을 좀 빨리 한 학생들 보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집에 가면서 오늘 배웠던 거를 복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에 가면서 뭐 만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보면서 다시 외우고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가방 안에 있고 그냥 편하게 눈을 감고 오늘 내가 공부한 게 뭐였는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또 머릿속으로 정리도 되거든요. 버스 안에서 혹은 뭐 전철 안에서 시간을 이렇게 복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론도 정리되고 개념 같은 것도 약간 암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집에 가면서도 복기한 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약간 개념이 좀 헷갈린다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합격을 하더라고요.
암기를 막 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론의 어떤 큰 틀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암기하고 하는 그 복기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.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게 이론의 흐름 같은 걸 자기가 오늘 했던 걸 정리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는 거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. 노무사 수험생 중에 직장인이셨는데 대기업의 노무사반에 연수원에서 몇 개월 계시면서 공부하시는데 그 기간이 좀 짧아서 합격하기 어려운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같은 걸 적어 넣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겸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때 그 했던 거를 계속 이제 중얼중얼 해보시는 거야. 그리고 자기가 휴대폰에다가 자기가 그 공부했던 내용을 녹음을 해요. 녹음을 했다가 다시 듣는 경우도 있고 이해했던 거를 자기가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해가 됐고 암기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. 또 어떤 대기업의 노무사반에 진짜 1년 만에 1차와 2차를 다 합격한 여자 대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차 반에서 3개월을 공부하셨어요.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2차까지는 시간 여유가 한 2, 3개월 밖에 없어요. 이때 2차를 하셔가지고 합격한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공부해서 합격한 분이 있는데 주변에 같이 동료들 물어보니까 그 방에다가 포스트잇을 엄청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꼭 외워야 될 것들을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고요. 그걸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뭐 외우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완벽하게 외운 것들은 이제 여기 복잡하니까 떼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차곡차곡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아놓으면 이제 이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야 될 것들을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무조건 100% 암기 가지고 커버할 수는 없지만 2차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좀 건더기가 이론은 뭐뭐 구성돼 있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이런 한 4가지, 5가지 방법을 쓰시면 그럼 이제 좀 무작정 암기라기보다는 좀 이해도 하시면서 좀 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